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서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월 소비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이번 달은 좀 흥미로운 제목입니다. 드디어 부자들의 항복이 시작됐다. 고소득자들이 본격적으로 항복을 시작했다 해서 여기 그래프 보시면요. 여기 소득별로 지출입니다. 중저소득층은 지출이 줄지 않고 있는데 고소득, 그러니까 연봉이 최소 1억, 2억 정도 되는 고소득 가구의 지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왜 중요한가 봤더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렇게 고소득, 즉 소득 상위 40%의 가구가 미국 전체 지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이 매우 중요하다. 고소득자들이 얼마나 돈 쓰느냐가 사실 경기를 지탱하는 건데 이쪽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도 보시면 고소득 가구가 노란색 그래프입니다. 연봉 1억 이상의 고소득 가구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임금이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중소득, 저소득은 둔화는 되고 있지만 아직은 마이너스는 아닌데 고소득자들이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역시 이제 고소득자 해고 그리고 임금 동결, 보너스 축소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소비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해고 기사 이런 거 너무 많이 봤는데 왜 미국 경기가 이렇게 강력하지? 도대체 뭐 맨날 침체가 온다더니 왜 영향이 없지라고 저도 궁금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서야 고소득자들의 고용 둔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 이렇게 약간 시차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그래프도 보시면 회색깔이 고소득자들의 실업자 증갑입니다. 올해 초부터 고소득자들 위주로 실업자가 폭증하는 거 보이시죠? 지금 중저소득자들도 실업자가 플러스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실업자가 거의 없었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오른쪽 자료도 흥미로운 게요. 보시면 실업자가 확 늘어나는 부분이 특히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쪽이랍니다. 이쪽이 빅테크나 월가입니다. 빅테크나 금융 쪽. 그러니까 이쪽이 실업 선행 지표가 확 튀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반영되는 거죠. 우리 빅테크나 월가 해고된다는 기사는 벌써 몇 달 전에 봤는데 이제서야 이런 지표들이 잡히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좀 늦게 오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들은 아직 실업률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갈수록 이런 고용 해고 지표들이 경제 지표에 잡히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증시도 우려를 하는 핑계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보시면 실업자들이 실업수당 받으려고 신청하는 건수, 전체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올해 들어서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3분의 1이 고소득 직종이랍니다. 이제 빅테크나 금융, 앞서 말씀드린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요쪽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로 이어지면서 이제 침체가 어느 정도 세게 오느냐 안 오느냐가 결정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번 주에도 마소 보시면 마소도 해고도 하고 이제 연봉 동결까지 이제 월급 인상 없다고 전 직원한테 메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보너스나 성과급도 줄일 예정이고 그러니까 해고도 하고 임금 동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인플레로 물가는 여전히 높은데 임금 동결되면은 월급은 그대로면 사실은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허리띠 졸라 매야겠죠. 개인들도. 이런 영향도 점점점 커질 것 같고 지금 뭐 대장주 마소가 이 정도 동결할 정도면은 그 이하의 다른 기업들은 뭐 말할 것도 없다고 봐야겠죠.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아주 특집 기사를 내서 주목받은 게 있는데 구글 직원이 지금 생활고를 겪는다라는 특집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하고 읽어봤는데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뭐라 그러면은 고연봉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대요. 그래서 한국 기사도 이렇게 나온 게 억대 연봉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이 돌연 알거지 신세가 된 이유에서 무슨 알거지야 연봉이 얼만데 라고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빅테크의 연봉 구조가 이거 우리나라 뭐 대기업들도 비슷할 수 있는데 연봉의 일부만 기본급으로 주고 기본급은 되게 낮고 성과급이 대부분이래요. 쉽게 말하면 스톡 옵션, 주식 보상. 그래서 이것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받고 나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먹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주식을 나눠서 주는 구조기 때문에 이 빅테크 다니시는 분들 실제 연봉은 되게 낮대요. 그러니까 통장에 꽂히는 돈 자체는. 근데 지금 주가가 떨어지면서 빅테크 주식들 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받는 돈도 줄어들고 분명히 계약할 때는 주가가 높아가지고 연봉이 높은 걸로 계약이 됐는데 주식 막상 받아보니까 연봉이 줄어든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주식이 높을 때 담보대출로 집도 사고 그랬는데 지금 주가가 하락하면서 빚도 더 갚아야 될 게 늘어나고 주식 담보 대출을 많이 받았대요. 빅테크 직원들은. 그래서 그걸로 생활비도 쓴대요. 근데 지금 해고되거나 임금 동결되거나 이 주가 빠지면서 생활고에 처했다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뭐 진짜 어디 거리에 나앉는다 이런 말은 아니고 좋았다가 나빠졌다 이런 걸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도 IT 주식이 막 오르고 있을 때 주식 보상은 환상적이었다. 당연히 그렇겠죠. 막 연봉이 늘어나는 느낌이 드니까. 하지만 주가 빠지면서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 앞에 구글 직원분도 이때 막 주식 오를 때 연봉 계약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이면은 실제 통장에 꽂히는 돈은 5천이고 주식으로 몇 년에 걸쳐서 5천을 나눠서 주겠다 그랬는데 지금 주가 빠지면서 실제로 받는 돈은 5천만 원 플러스 주식은 이제 거의 반토막 2천만 원. 그러니까 연봉이 한 20-30% 이상 빠진 효과가 나오고 있답니다. 이 정도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요 최고 연봉 기준으로 부동산도 사고 아니면 월세 이런 것도 집도 좋은 거 구해놨었대요. 지금 상황이 나빠지면서 지금 생활비 낼 돈도 확 줄어들고 부동산 이자 갚을 돈도 확 줄어드니까 이런 문제가 덮쳐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연봉 빈곤층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것도 좀 흥미로웠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여기가 방금 말씀드린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 이쪽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엑소더스가 나온다는 지도입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쭉쭉 빠져나가는 거, 쭉쭉쭉 빠져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흘러나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다 빠져나가는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캘리포니아도 기업들도 빠져나가고 사람들도 빠져나가고 연봉도 줄고 임금도 줄면서 대규모 적자가 난대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뭐 서초구, 강남구가 대규모 적자가 나는 거죠. 10년 만에. 초호황이었다가 지금 기업들이고 뭐고 다 어려워가지고 다 빠져나가서. 그래서 머스크가 미국 서부 지역 샌프란시스코가 무너졌다, 완전히 좀비 아포칼립스 영화 속 한 장면 같다라고 한 게 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쪽에 지금 도시가 텅텅 비어가지고 막 대낮에도 사람이 없대요. 진짜 그런가? 이 샌프란시스코가 정말 그 아름다운 도시로, 살기 좋은 도시로 순위권에 있었는데 지금 막 노숙자들이 점령해 있고 마약, 도둑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몇십 년 동안 했던 백화점도 철수하고 아마존의 이 홀푸드 마켓, 고급 식료품 기업들도 다 철수한답니다. 들어온 지 1년 만에 다 빠져나간대요. 엑소더스. 이 정도로 지금 고연봉자들의 이 해고와 맞물려가지고, 물론 다른 정치적인 요인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이쪽이 지금 빌딩들도 텅텅 빈 도시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고연봉자들도 저렇게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서야 미국인들의 카드 지출이 마이너스. 아, 진짜 여태까지 제가 1년 동안 경기 둔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미국 경기는 정말 끄떡이 없었는지 이제서야, 여태까지 카드 펑펑 썼는데 이번 달 들어서야 카드 지출이 마이너스로 처음 진입했습니다. 얼마나 미국 경기가 강했는지 긴축을 1년 동안 했는데도 카드 펑펑 썼는데 이제서야. 근데 특히나 이제 그동안 버텼던 서비스 매출, 그동안 이제 상품은 이미 꺾인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서비스, 대표적으로 여행, 외식이죠. 이런 쪽까지도 매출이 확 꺾였답니다. 이제 요것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중요한 사인이 나왔다, 신호가 나왔다고 했는데, 요 상세 보시면 항공 확 줄었죠. 항공 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상품은 이미 안 쓰는 건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동안은 여행, 항공, 외식 이런 게 강했는데 드디어 4월부터 좀 줄이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꺾였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행 숙박 대표 기업이죠. 숙박 공유 기업인데 에어비앤비가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기록했는데도 주가가 폭락했어요. 왜인지 보니까 이제 이 CEO가 2분기, 그러니까 여름에는 실적이 다시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경고를 해서 주가가 팍 빠졌습니다. 확실히 미국도 작년 여름까지는 여행 수요가 진짜 좋았는데 미국은 이미 작년에 리오프닝 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여행 수요가 폭발했는데 올해는 작년 같지 않을 것 같다. 확실히 사람들이 저렴한 숙소, 불과 1분기까지만 해도 비싼 숙소도 경험이 중요하다 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어떤 여행 수요를 다 누렸는데 이제는 확실히 가격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여행 예약을 하더라. 그래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항공주도 살짝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도 약간 꺾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외식도 여태까지 레스토랑 식당도 호황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뷔페로 몰린대요. 사람들이 가성비 뷔페, 비싼 뷔페 말고 미국의 지금 뷔페 매출이 120%, 방문객이 2배 이상 늘어서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왠지 보니까 집에서 해먹는 것도 식료품 요즘 장 보러 가도 비싸잖아요. 저도 보면은 막 야채나 과일 이런 거 뭐 정말 비싸던데 외식은 당연히 부담스럽고 집밥도 부담스러워서 이런 가성비 뷔페가 있대요. 골든 코럴 같은 뷔페는 점심에는 1-20달러? 한 2-3만 원 내에 해결할 수 있고 저녁에도 비싸봐야 3-4만 원 정도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게 낫다라고 한대요. 미국 소비자들이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전형적인 소비 둔화 신호 같고, 그리고 이번에 되게 증시에서 충격적인 게 있었던 게 타이슨 푸드라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미국에서는 1위고 압도적 1위고 세계에서 2위 하는 육류 가공,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거 전 세계 수출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식품회사 타이슨 푸드가 깜짝 적자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역사상 최대 폭으로 폭락했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소고기, 돼지고기를 안 먹고 비싸가지고 저렴한 닭고기나 아니면 가공식품만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전망을 낮추니까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의 소고기, 닭고기 마진이 10년 만에 최악, 돼지고기 마진은 뭐 역사상 최악 뭐 이 정도로 남는 게 없답니다. 지금 고객들이 인플레에 저항하면서 안 산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확실히 이런 것들도 신호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좀 흥미로웠던 게 요즘에 가게들 다 인건비 때문에 키오스크 전환했잖아요. 요즘 셀프 계산이 거의 뭐 대부분이잖아요, 한국도. 근데 미국은 팁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셀프 계산하는데 팁 내라고 하니까 이제 미국인들이 그거까지 열받기 시작하는 거죠, 소비자들이. 직원들에게 도움받는 게 없는데 팁 내라고 하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뿔나기 시작했다. 고작 인사 한번 해준 게 다인데 팁을 의무적으로 막 내라고 하니까, 심지어 이 팁의 비율도 보통 코로나 이전에는 15에서 20% 정도 팁 내게 돼 있는데 선택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막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 30에서 45%까지 팁을 내라 그런대요. 그래서 이제 팁 선택하기 싫다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빤히 쳐다보고 있어서 지금 팁 안 내기 누르기도 되게 눈치 보이게끔 한대요. 약간 그런 가게들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팁 문화가 미국의 오랜 문화인데 이런 것까지도 이제 문제 삼는 게 나오는 거 보니까 확실히 안 좋아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한국 얘기긴 한데, 명품 매출이 끄떡없다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명품도 꺾인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또 명품 큰손이잖아, 한국이. 보시면 뭐 명품 부분만 성장률이 20-30%였는데 이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명품 역성장, 그리고 신세계나 현대도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명품 가격이 보통 두 자릿수 인상했는데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역성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히 명품들도 좀 줄어드는 거 보니까 큰손이나 부자들도 확실히 소비를 좀 줄이는 게 보이는 것 같고요. 이게 뭐 한국의 예시를 들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흘러가겠죠. 오픈런도 이제 눈에 띄게 줄었답니다. 줄 서서 사는 그 현상도 사라질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그래서 확실히 고용, 이 빅테크나 월가 해고가 이제야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요. 맨날 온다 했는데 영향을 좀 이제 본격적으로 주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서 대기업들도 분명 중요하지만 중소기업들이 고용의 70%를 차지하는데, 이번에 이제 한 달마다 발표하는 고용 계획이나 심리 지수에서 저점을 뚫고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와, 보시면 엄청 낮잖아요.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의 어떤 고용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는 건데 10년 최저점을 또 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심리가 안 좋으면 고용을 더 안 하니까 이게 또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침체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게 경기 선행지표로서의 작용을 합니다. 신호를 주기 때문에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이미 파산 기업 같은 경우도 2010년 이후로 지금 4월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로 늘어나면은 2010년 넘어설 거랍니다. 거의 뭐 금융위기 다음 급으로. 그래서 파산 기업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해고도 늘어난다는 얘기고, 해고 늘어난다는 얘기는 소비도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요거는 같이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파산 속도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 주에는 가장 주목받았던 월가의 말 중에서는 이게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혹시 드러켄 밀러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월가에서 돈 버는 기계로 불리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30년 정도 투자하면서 마이너스를 단 한 해도 안 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리스크 관리를 잘하죠. 그래서 그 월가의 전설로 불리는 한 명인데, 이분은 사실 작년부터 계속 올해 침체 온다고 경고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침체가 온다는 발언은 새로울 건 없는데 이제 시점까지 찍었습니다. 올 여름이나 하반기까지 미국 침체 온다에 본인은 베팅했다. 지금 역사상 가장 큰 버블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 중이다. 그래서 위험 관리를 해서 나쁠 이유가 없는 시점이라서 본인은 아주 좋은 기회가 앞으로 올 것 같다. 믿을 수 없는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대요. 좀 극단적인 말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공짜 돈 뒤에, 그동안 푼 돈 뒤에 나오는 많은 시체를 보게 될 거다. 좀 섬뜩한 말이죠. 물론 2008년 같은 그런 패닉이나 시스템 리스크가 오는 건 아니고 좋은 매수 찬스 정도 올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침체 끝나고 나서 그때 뭘 주울 거냐 물어봤더니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올 거기 때문에 그때 마소나 엔비디아 같은 주식 쌀 때 잘 주워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또 긍정적인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 현금이랑 금, 은 이런 거 가지고 좀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분 좀 찾아보니까 솔직히 이분도 한 3년마다 비관론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물론 미국 증시가 워낙 10년 넘게 우상향했으니까 그렇긴 한데, 여기 이분이 비관론을 할 때마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2013년 미국 증시 끝났다, 2018년 미국 증시 끝났다, 2021년 미국 증시 끝났다, 2023년 미국 증시 위험하다. 이제 계속 우상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월가의 돈 버는 기계조차도 타이밍은 참 어렵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거 소개해드릴 때 항상 맞추기가 쉽지 않다, 타이밍은. 그래서 적당히 조정 오면 사야지 너무 뭐 바닥 폭락을 기다리다가는 입맛만 다시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소개는 해드리고 있지만 이분들도 다 맞추고 타이밍은 정말 아무도 못 맞추니까 길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그냥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소비 둔화 얘기를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마지막에 또 뭐라 그러냐면은, 둔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본인들은 아직도 나쁘지 않게 보는 게 지금 풀린 돈이 여전히 너무 많대요. 진짜 이 얘기 언제까지 들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2019년 대비 미국 가계의 초과소득이 아직도 40%가 많답니다. 예금 통장에 쌓아놓은 돈이 아직도 코로나 이전보다 40%가 많대요. 줄었는데도. 정말 대단하죠, 진짜.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얼마나 고용 위축이 되고 경기가 나빠지는가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빨리 고갈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충격의 정도가 정해진다고 이제 열린 결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예측이 힘든데, 기본 시나리오는
올해 가을 겨울까지 소진, 만약에 더 큰 뭔가 위험이 오면 빠르게도 소진되면서 소비 절벽이 나오겠죠. 근데 이 숫자만 놓고 보면은 미국은 지금 정말 푼돈이 아직 많아서 충격이라고 할 것도 없겠다 싶긴 합니다. 이거 아직은 멀쩡하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증시가 버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맨날 뭐 침체 온다 하지만 안 오는 이유가 이런 엄청나게 쌓인 풀린 돈도 한 몫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요, 이렇게 돈 풀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풀려가지고 지금 빠지고 있다고 한다고 해도 아직도 이 장기 추세까지 가려면 이 초과 저축 풀린 돈 M2라고 하는데 풀린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쇼크가 와봐야 과거 트렌드에 복귀하는 정도, 이 정도로 돈 풀어놓은 게 많아가지고 참 또 이런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충격이 생각보다 약하다, 경기 침체는 과장된 우려다라고 말씀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균형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경기가 나빠지는 건 맞는데 풀렸던 돈도 어마어마하게 아직도 많긴 하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에 미국의 소비 지갑 현황을 알 수 있는 소매 판매, 미국은 70%가 소비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주목받을 것 같고, 마침 홈디포, 타겟, 월마트 같은 유통 소비 관련주들의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증시가 또 이걸로 조정 핑계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월마트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면서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 소비 마침 또 이슈가 있어서 같이 정리 좀 해봤습니다. 이 월간 보고서는 제가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고 요 카페에도 올려둘게요. 이게 되게 좋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소비 보고서가 한 달마다 나오는데 제가 좋았던 내용들은 소개해드리고 카페에 올려두겠습니다.